안녕하세요. 역사 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. 지난주에는 남은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, 오늘은 역시 남은과 같은 시대에 살다간 조선 개국공신 하륜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나저나 이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너무나 올라가고 참 경제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. 원래 이란전도 그렇고 뭐 베네수엘라 마두로 제거도 그렇고 이게 이란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없고, 미국과 중국 간의 그 패권 다툼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우리나라에서도 이 시각을 그 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은 전쟁이 한 달도 안 가고 끝날 것이다. 근데 또 이 중국 쪽을 중국 쪽을 바라보는 그런 세력들은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다, 이런 그 전망을 하고 있는데, 참 어쨌든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. 응? 환율도 자꾸 껑충껑충 뛰고 여러 가지 그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나야 되겠다, 이런 소망을 해보면서 본격적으로 이 하륜에 관한 역사 산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하륜은 1347년 고려 충무광 3년에 순흥부사를 지낸 아버지 하율린과 어머니 진주광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, 그만큼 이제 가정이 유복한 권문세가의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이제 이 같은 그 이세계 휘하에서 정도전이나 정몽주, 하륜, 이 사람들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, 이 정몽주나 이 하륜 같은 사람은 좀 유복한 권문세가 쪽에 있었고, 이 정도전은 그렇지 못한 그런 형편에 있던 사람이죠. 처음에 이제 이 하륜은 국자감시에 합격을 해서 그 성균관의 내직으로서, 예직이 한 번도 안 나고 내직으로서 승승장구하면서 참 관직 생활을 평온하게 했어요. 그러다 이제 공민왕이 신돈을 등용을 해서 이 불교 중심의 정책을 펴나갔단 말이지. 물론 신돈의 이제 그 개혁 정책은 이제 돋보이지만은, 그래서 이 유학에 치중을 하던 이 하륜과는 뜻이 맞지 않아. 그 관료 생활을 하면서 신돈한테 미움을 받아서 파직이 됐다고 그래요. 그러다가 이제 이 신돈이 실각을 하고 이제 다시 관계에 들어가서 성균관 대사성직, 성균관 대사성직은 성균관 최고 고위직인데, 여기에 있을 때 이 최영이 요동정보를 강행을 해. 이 요동정보를 반대한 사람이 정도전이나 정몽주나 하륜이나 조준이 다 반대했지만, 이 하륜도 이 반대를 하다가 양주로 추방이 됐어. 그러다가 이제 곧 복귀가 됐는데, 우야도에서 이성계가 해군을 했을 때 이 정도전이나 정몽주 같은 사람은 이성계 듬뿍 신임을 받았는데, 하륜은 그때도 좀 찬밥 신세했던 것 같아. 어울리질 못했던 것 같아. 그래 이 사람 정도전하고 특히 이제 하륜하고 사이가 좀 극히
좋지 않은 상황인데 나중에까지. 그래서 그런지 그 이성계의 주변에 붙지를 못하고 그 이색의 물이다, 이색의 물이다 해서 또 거기서 그 이성계에 가까운 근신이 되지를 못하고 내쳐져. 그러다가 이제 복직이 됐는데 이제 이제 이성계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 이 개성은 이제 반역의 세력이 좀 있고 뭐 이러니까 서울을 옮기자, 천도하자는 이러한 주장에 의해서 처음에 거론이 됐던 데가 계룡산이야. 이 계룡산을 답사를 하고 온 이 하륜이 이 계룡산은 풍수적으로 좀 부적합하다 이런 견해를 아주 적극 밝히기 때문에 계룡산으로 천도하는 것은 무산이 됐어. 근데 하륜은 그 정도전은 그 이 삼각산 밑에 지금의 경복궁 자리를 궁궐터로 정했는데 그 당시에 하륜은 무학재 고개 밑에, 이거 무학재 밑에 지금 말하자면 이제 독립문 그 저 서대문 형무소 뭐 이런 데 있는 그 무학산 밑에 줄기를 주장을 했는데 그 이성계를 주에서 부축하고 그 있었던 그 정도전이나 남은 뭐 정몽주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그 경복궁 터전 거기로 주장하기 때문에 무학대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경복궁으로 터전을 잡게 됐어. 그럼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정도전한테 한 번 또 밀린 거지. 처음에 신돈한테 파직을 당하고 두 번째는 그 이성계의 우야도 해군 할 때도 주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한양 천도 하는데도 역시 그 주력이 되지 못했단 말이지. 이 정도전은 이 유학으로서 아주 이 다재다능한 사람이지만 하륜도 역시 다재다능한데 이 풍수 쪽에 더 상당히 박학했던 것 같아. 그래서 하륜은 이 경복궁의 터전을 잡으면 당시에는 이제 좌청룡 500호, 남주적, 북현 뭐 이런 그 풍수적으로 볼 때 좌청룡에 속하는 것이 지금 저 종로에 있는 낙산이 좌청룡으로 잡고 우백호를 인왕산으로 잡았단 말이지. 근데 인왕산의 전기가 이 낙산보다 훨씬 그 승하다. 그러니까 좌가 이제 첫째고 우가 이제 둘째, 셋째란 말이지. 큰아들인 낙산 쪽에가 좀 처져 있기 때문에 좌청룡이 약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무학재 쪽으로 주장을 했던 것인데 이제 그렇게 경복궁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조선 왕조에서 장남이 그 왕위에 계승된 것이 거의 없어. 다 참 이 2대 정종도 둘째 아들이지, 3대 방원은 다섯째 아들이지, 또 세종도 셋째 아들이지, 뭐 이제 문종, 단종은 이제 이렇게 장남으로 갔지만은 그 다음에 성종도 둘째 아들이야. 자월산군, 그 월산대군이 있었단 말이지. 이래서 그런 그 풍수를 때문에 이제 하륜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이제 거기서도 패했어, 정도전한테. 그 이제 하륜은 이렇게 겉돌 머리도 비상하고 뭐 아주 그 권세욕도 있고 이랬던 사람인데 하여간 이 주류축에 서질 못하고 있다가 이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의 장인이 민재라는 사람인데 이 민재하고 친구지간이야. 그래서 이 민재를 통해서 이방원과 이 연결을 하게 돼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도전 일파가 이제 이성계를 끼고서 그간 그 조선왕국을 개국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치도 하고 이랬지만은 이 하륜은 거기서 좀 조금 도외시됐단 말이지.
또 이방원도 마찬가지고. 그 이제 이 이성계가 왕이 돼가지고 세자를 책봉을 할 때 이 왕자들이 여러 있는데 이 전부인 한씨 신의 왕후 후손들이 뭐 6명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도광후 나중에 강씨 둘째 부인이 난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삼았잖아. 그러니까 이제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만이 있었던 터에 거기다가 정도전이 사병혁파, 요동정벌을 한다는 그런 명목도 있었고, 이 사병혁파를 하면서 그러니까 왕자들이 거느리던 토지나 이 사병들을 다 뺏어 가지고 중앙군대에 흡수를 시킨 거예요. 권문세족들. 그러니까 권문세족들도 정도전한테는 반기를 들었고, 특히 이방원이나 왕자들한테는 상당한 불평을 샀지. 그런데 이 머리 좋고 똑똑하고 출세욕 있는 하륜이 이제 이성계에서 좀 찬밥 신세가 됐다가 이방원하고 이제 가까워진단 말이지. 민제 이방원의 장인을 통해서. 그래서 이제 그 정도전이가 자기들한테 걸림돌이 되니까 이 하륜을 이방원과 떼놓기 위해서 충청 관찰사로다가 발령을 해. 그때 이제 이방원이는 이제 하륜이 그 충청도 관찰사로 나가게 되니까 송별련을 베푼다 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. 그 이제 하륜이 이방원의 집에 가서 송별련을 하는데 이 술이 취한 척하고서 이방원의 그 옷깃에다가 술을 엎질러 버렸어. 이러니까는 이방원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아무리 그렇다 취중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?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. 그러니까 이제 하륜이 사죄를 한다는 명목으로 쫓아나가서 사죄를 하면서 귓속말을 해. 지금 제가 긴히 드릴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 여러 주변이 있기 때문에 주변을 물리치느라고 이런 깨를 썼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하륜과 이방원이 이제 독대를 하는 거야. 소위. 그러면서 계략을 알려주는 거야. 지금 이숙번이라는 사람이 있다. 이숙번이 누구냐 하면 그 안산에 지금으로 하면 안산 군수, 이제 안산에 군사로 있었는데 이번에 발령을 받아서 이 정능, 신도강후의 능을 지키는 정능 참봉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. 군대를 거느리고. 그러니까 이 이숙번을 빨리 포섭을 해가지고 또 지금 이 정도전이가 남문이 첩집에서 이 수하들을 모아놓고 이 이방원 왕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다. 그러니 지금 급습을 해야 된다. 이런 계략을 하륜이 알려주는 거야. 그래서 사실은 그 이방원이는 사병도 다 뺏기고 토지도 뺏기고 힘이 없어. 이제 그 이방원의 부인이 이제 조금 무기를 조금 숨겨두고 있었던 것이면 그거 가지고 턱도 없는 거란 말이지. 그런데 이숙번이가 거느리고 안산에서 이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또 아주 운때가 좋은 거지. 그래서 그때 이제 하륜이 첩집에서 모의를 하고 있던 정도전하고 남은 일파를 완전히 제거하고 또 방석까지 왕자까지도 죽였단 말이지. 그게 바로 제1차 왕자냈나냐. 이때 공을 세운 사람이 하륜의 그 계략과 이숙번이라는 장수지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자리를 맡게 됐는데 하륜이 또 지금 바로 왕의 기승을 하면은 이 세인들한테 좀 좋지 않은 눈으로 비칠 수가 있다. 그러니까 형한테 일단 양보를 하라. 그런데 그 큰 제일 첫째 형 방우는 정책 관심도 없고 그때 뭐 완전히 그 이름이 알려져 어디로 가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때 이제 둘째 형 방과를 추대를 해서 2대 정종이 된 거죠. 여기까지는 뭐 우리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. 이래서 이제 이 이방원이가 이제 나중에 정종이 끝나고 나서 이제
왕위에 올랐지. 3대 태종이 됐는데 이때의 태종은 좌명 1등 공신이 되고 이제 정승 반열에 오른 거예요. 재상 반열에.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 대기만성형이지 계속 이렇게 좀 변방에서 굴다가 그래서 태종한테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 뭐냐면 육조 직계제라는 거예요. 육조 직계제. 그 전에 이성계 때는 그 의정부에서 다 상의를 해가지고 올리면은 이성계는 그냥 끄덕끄덕하고 사인만 하는 그런 정도였었는데 이제 육조 직계제를 만들어서 이 육부 장관들이 하고 직접 소통을 해. 직접 명령을 하고 말이지. 이 삼정승을 그냥 말을 안 듣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도외시하고 말이지. 육조하고 직계 체제를 갖추는 그러니까 왕권의 확립이 탁 해서 중앙집권 체제가 되는 거지. 거기다가 호패제 신분제도 실시도 하고 또 그 조세제도 이런 것도 개혁을 하고 이래서 하여간 이 정치 경제 이런 측면에서 이성계 때와는 대비가 안 되는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는데 이 계력을 내고 실행에 옮긴 것이 바로 하륜이다 이 말이.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조선 태종 때에는 강력한 왕권이 형성이 돼가지고 결국은 세종 같은 이제 훌륭한 성군이 나오게끔 돼 있는데 이 태종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그 아들들이 이제 왕권을 제약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장인들하고 처남들이 아주 그냥 승승장구해가지고 나중에 화근이 되겠단 말이지. 그래서 민재, 민무구, 민무질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 이 사형제를 다 죽이고 기양 보내요 태종이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륜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토사구팽이 되지 않고 이숙본도 결국은 쳐냈고 민재 장인 처남도 다 쳐냈지만은 하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악감정을 품지 않고 우대를 해줬다는 얘기지. 그래서 이 하륜은 70세까지 아주 호화스러움을 누렸다고 그래요. 하륜의 단점은 이 정도전과는 정몽주나 이런 사람하고는 달리 이 권문세가다가 물론 정몽주도 이제 권문세가지만 정도전과 비교해서 이 권문세족의 그런 출신이기 때문에 그 버릇을 못 고쳤다는 거고 무력이 강해서 이 머리는 비상하고 처세술도 뛰어나고 그렇지만은 조금 그런 측면에서 좀 비평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태종 이방원이 잘 알지만은 쳐내질 않았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제 원래 정권을 만들 때는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 가지고 그러지만 마치 이제 정권을 잡으면 그 사람들은 처음에 좀 벼슬을 주고 이렇게 우연해 주는 것 같지만은 나중엔 다 토사구팽이 되는 것이 역대 현실이야. 지금 우리 현대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야. 대통령을 만들고 이렇게 한 사람들도 나중에는 전부 토사구팽 되는 그런 걸 봤잖아. 지금 이 정권에서도 이인자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이제 쓸모가 없어지면은 팽당하는 그런 시절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 하륜이 이제 70세에 죽어서 묘지는 이제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에 있다고 그래요. 그 부모들도 거기 같이 있고. 하륜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태종 이방원이 3일 동안이나 조회를 안 했다고 그래. 그리고 7일 동안은 고기 반찬을 안 먹었다고 그래. 그렇게 이제 하륜을
전국 추모했다고 합니다. 오늘은 이 하륜에 대해서 이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, 이제 민무구 이제 민재 그 이방원의 장인 처남들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, 우선 다음 주에는 그 제1차 왕자인한테 주역이 됐던 이숙본, 나중에 팽당한 이숙본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어쨌든 마치기 전에 그 이란 전쟁이 빨리 끝나서 주가도 좀 내려가고, 주가는 좀 올라가고, 유가가 좀 내려가고, 경제가 좀 잘 돌아가기를 희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.